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7단원 문화와 다양성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첫 번째 단원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과 삶의 방식이라는 단원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문화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흔히 접해봤던 내용이라서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권, 이 문화가 나타나는 이 공간적 범위를 문화권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문화란 무엇인가? 첫 번째 정의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정의.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생활 양식을 우리는 문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보니까 뭔가 좀 어려운 듯이 느껴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의복을 의복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먹을 거, 그죠? 음식,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옥도 하나의 우리의 생활 양식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언어도 우리 인간들만이 이제 사회적 약속을 해서 쓰는 이제 말이 되겠죠. 그리고 종교, 그리고 통습 이런 것들이 다 문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문화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선생님이 지금 의복과 주식, 가옥, 언어, 종교, 풍습을 좀 위아래로 구분을 해서 적어놨는데 위쪽에 있는 것은 형태가 이제 있는 형태죠. 그죠? 그래서 문화의 구성 요소 중에서 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유형적 요소다라고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언어와 종교, 풍습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형적 요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문화는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전 세계에 걸쳐서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 공간적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문화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화권의 정의도 우리가 해보자면 이 문화적 특성이 나타나는 공간적 범위를 우리는 문화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문화권이 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보니까 그 형성 과정은 뭐에 의해서? 그죠? 그 지역의 기후라든지 또 지형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종교라든지 또 산업 등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기후와 지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적 요소가 되겠죠. 자연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밑에 있는 종교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인문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인문환경에 의해서도 역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하나만 가지고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화권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민족이나 언어나 종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 책에 보게 되면은 책에 선생님 책을 잠깐 보여주면, 자, 여러분들 이게 보입니까? 자, 위에 세계의 문화권이라고 해가지고 유럽 문화권이 유럽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건조 문화권이 이제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조 문화권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남부 지역,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문화권,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의 오세아니아 문화권, 그리고 동부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해서 이제 동양 문화권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동양 문화권은 동부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문화권으로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륙의 아메리카 문화권이 이제 형성이 되죠. 이렇게 아메리카 문화권, 라틴 아메리카와 앵글로 아메리카가 전반적으로 생활 양식이 좀 유사한 것이 있더라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 구분을 한 게 아래쪽에 있죠. 자, 이렇게 종교적으로 구분을 해보니까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유럽 문화권, 위에 있는 유럽 문화권과 일치합니다. 크리스교가 이제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건조 문화권 같은 경우에 이 이슬람교가 분포를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을 보게 되면 일부 아시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문화권, 동양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가 이제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아프리카, 중남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문화권인데, 아프리카 문화권이면 뭐 토속 신앙도 당연히 있겠죠. 토속 신앙도 있겠지만 여기를 보면 이제 그 식민 지배 영향으로 카톨릭교도 많이 신봉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 동양 문화권에서 이 동아시아와 이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불교가 나타나고, 그리고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힌두교가 나타나고, 그리고 아메리카, 그리고 이 오세아니아 지역은 크리스트교, 식민지배 영향이겠죠. 크리스트교가 분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종교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문화 권력을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권의 기준이 이런 것이 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문화권을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만, 근데 이게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문화권은 고정된 것이 아니더라. 그리고 뭐에 의해서? 인구의 이동, 문화 전파 등에 따라서 얘는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종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물론 개인이 바뀌는 거는 자유지만 국가 전체가 바뀌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의복 문화도 바뀔 수가 있고요. 또 주거 문화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권은 절대 고정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의 삶의 방식이 나타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 가지. 그래서 동양 문화권이라고 해서 동양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동부아시아 문화권, 남부아시아 문화권이라고 구분할 수도 있고, 또 동부아시아 문화권에서 우리 한중일 뭔가 비슷하게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라고 해서 뭔가 삼국이 비슷한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젓가락의 크기라든지 젓가락의 굵기,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화권이라고 해도 삶의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문화와 문화권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한 1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게임을 통해서 이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접해보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카드 놀이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194페이지부터 내용을 참고하여서 카드놀이를 할 예정이니까 반드시 예습을 하고 학교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